자, 그럼 오늘도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또 파이팅 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차장님, 와 오늘 진짜 빨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다행히 다른 방송에서 개편을 해줘가지고 네. 방송 시간이 좀 땡겨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거의 이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장님 진짜 저희가 아니면 뭐 기사라도 한 명 보낼까요? 기사요? 제가 갔다 올까요? 택시비가 8,000원씩 나가고 오늘은 블루가 아닌 거 뭐 택시인가 봅니다. 오늘도 블루인데 8,000원인데. 오늘도 블루로. 아 진짜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아침에 그래도 괜찮게 출발하셨습니까? 저는 뭐 항상 안 좋습니다. 왜요? 네, 일단 아침은 항상 힘들고 네. 일단 밤에 이제 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네. 나이 먹으니까 잠이 좀 잘 안 와가지고 네. 아침에 막 잠을 한 조금밖에 못 자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요즘 어떤 고민 제일 많으세요? 우리가 뭐 경제 이야기도 좋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차장님의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하는 방산주도 잘 돼야 될 텐데. 고기 수출 잘하려면 나라가 잘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오늘도 말씀드릴 것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는 우연치 않게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수소 얘기했는데 맞아요. 또 확 올랐죠 다들. 근데 또 책임감을 갑자기 신기했어요. 와, 신재생 나오면 신재생 관련된 법안이 막 나오고. 맞아. 수소 애들이 갑자기 수소가 날아가기 시작했어. 아 오늘도 이거 기대됩니다. 항상. 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했는데 별게 없더라고. 다 한 번씩 올라. 그냥 어른 놈이 돼간다. 맞아. 이제 방산주는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산주의 개념,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그닥 많지 않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 한마디로 총알이나 팔아먹고 한화에서 만든 이제 저도 탄피 찾느냐고 개고생했는데. 그렇죠. 네, 그 총알이라든지 뭐 화약류,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학급, 그러니까 좀 질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사는 그런 것들 위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달라졌죠,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죠, 방산주가. 네, 그동안 재미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관련주 그래가지고 뭐 북한이 좀 지랄하면 맞아요. 한 번씩 올라가고.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뭐 워낙 또 안 좋은 시기도 있었어. 뭐 북핵 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16년 여기 있다 보니까 이골이 나가지고 뭐 북한이 쏘든 말든 이제 반응을 안 하죠, 시장이. 뭐 갑자기 그 이상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북한이 뭐 했나 보다. 뭐 쌌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진또배기가 된 거지 이제. 진또배기. 완전히 진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LIG 넥스원이 이제 요격 미사일 천궁2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다 팔기 시작하면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 이제 올해는 폴란드 건이 가장 이집트, 폴란드 뭐 줄줄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외교의 성과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안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단계의 학급을 잘 안 만들어요. 프리미엄. 우리 것도 그럼 중간 단계예요? 지금도 중간 단계죠. 아 그래요?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아주 최상은 이제 팔지도 않지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최상에서 조금 밑단계를 팝니다. 미국 애들은. 자기보다 좋은 자기는 똑같은 무기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러시아, 중국 이 나라가 거의 수출을 대부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주 난리질이죠 이것들이. 예. 근데 이제 수출을 대부분 한다. 근데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북한과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대치하고 있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전방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장교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81mm 박격포여가지고. 박격포, 포병. 보병입니다, 보병.
그거를 하면서 느낀 거고 또 미군들이랑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은 거의 장비빨이다. 어마어마하죠 장비빨이. 그건 맞아요. 네. 진짜 저도 미군이랑 한번 훈련해봤는데 저희는 수통 막 6.25 때 쓰던 거 아직도 차고 있는데 걔네는 막 조끼 입고 우린 X반도 완전 떨어져 가는 거. 아유 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부도 혼내질 못해. 끈 떨어지면. 근데 미국은 진짜 장비 총 이거 막 이상한 거기는 뭐 이런 게 있고. 캡틴 이제 중대장만 달면 뭐 거의 장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 나가면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갑니다, 걔네들. 밥차들이 따라다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무기 수출 관련돼서 지금 왜 이걸 중요시 생각하냐면 네.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현대 로템,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뭐 여기 또 빠져 있는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요? 예,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뭐 방산주죠. 그 안에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 하나에 있던 방산 산업 관련된 거를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몰겠다라고 지금 하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한 네 종목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로템은 전차.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은 요격 미사일이죠. 천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FA-50, 뭐 CA-50, 뭐 이렇게 뭐 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그다음에 지금 4.5세대도 지금 하나 만들어놨죠. 그런 것까지 이제 지금 향후에 더 추가 수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꼬를 텄다. 수출의 물고 아니면 수출의 물가를 텄다. 폴란드에서 이번에 뭐 대량 구매했죠. 네, 맞아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옆 나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 이 폴란드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갑자기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체적으로 그게 그 배경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요? 폴란드는 이미 한 2016년부터 국방비 예산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도 네, 미리.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 문제가 생겼던 게 2014년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위기감을 느꼈던 폴란드는 국방비 예산을 계속 증가하면서 어떤 무기를 살까 고르고 있는 중에 이미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우리 쪽으로 이제 거의 기울었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좀 더 빨리 하게 된 거고 조건이 맞아진 거죠. 이제 뭐 전차 같은 경우는 조립은 또 이제 폴란드에서 나중에 조립하는 기술까지 이제 이전해 주는 걸로 해서 조건으로 이제 가는 거죠. 또 이집트는 또 우리나라 이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되게 무시하는데 예전에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전쟁 크게 했던 거 모르시죠? 1970년대. 70년대는 저희 엄마도 태어나지 않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엄마 72년생. 누나네 누나. 그 동갑 내기 아닙니까? 잠깐 난 살짝 3살 차이 누나. 깜짝 놀랐네. 3살 차이 납니다. 저도 지금 엄마 나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두 분 다 당황하십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중동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이스라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3,000년 전에 내 땅이었으니까 내놔 준 거죠. 영국이랑 이제 미국이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원래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야 여기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세우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 애들인데 이슬람의 맹주가 옛날에는 지금 사우디인데 예전에는 이집트였습니다. 원래는요? 네, 이집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엄청 큰 전쟁을 했었죠. 그때는 전쟁이 주로 뭐였냐면 탱크로 했습니다. 걔네들은 벌판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또 이집트에서도 이번에 뭐 탱크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막 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K9 자주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어마어마하죠. 봤어요 저는. 네. 좋죠. 엄청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급 아닙니까? K9?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자주포 중에 제일 넘버원입니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어. 다른 거는. 아 다른 거는. K9은 쏴봤잖아. 백령도에서 쐈죠 한번 연평도로. 맞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북한 쪽으로 한번 쐈죠. 네. 그래서 북한 애들 한번 아작났지. 맞아. 그래서 요게 한번 쐈느냐 안 쐈느냐 그게 중요해. 실전에서. 실전에서 초동대처 그때 잘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이 공격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냥 K9 자주포를 쏴버렸지.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자주포가 왜 필요하냐면 포는 요즘에는 이제 현대화돼가지고 포를 쏘면 어디서 쐈는지가 다 나와. 아 위치가. 이 궤적을 보면 수학을 대부분 못 하시겠지만 저도 저도 못해요. 저 나름 이과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요? 탄도가 이렇게 쭉 날라오면 결국엔 이걸 역추적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쐈구나라는 걸 알면 바로 거기다 쏴버리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주포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쏘고 빨리 도망가야 돼. 이동. 이동. 그래서 자주포가 필요한 겁니다. 포는 견인포와 자주포가 있어요. 견인포는 사람이 박죠 이렇게. 네. 제가 복무했던 것이 105mm 견인포인데 똥포. 예.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대 기술로는 105mm 견인포는 쏘자마자 거긴 추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이동 전에. 뭐 어려워. 상대방이 맞자마자 아마 바로 날라와서 이동하기 전에 전멸할 거예요. 거기는 움직이는 데는 한 20분 걸립니다. 제가 지금 대화에 못 끼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제를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자꾸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지금 다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사설을 깔았지만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는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있는데 그러면 주가는 뭘로 구성되죠? 주가?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매출 아니야 매출? 갑자기 저기로 들어. 얼마나 팔렸는지? 주가. 뭘로 결정되냐고요?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뭐 피해. 주가를 결정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이잖아. 가치? 영업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 뭐 PER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갑자기 받아 적어요? 그러면 공부 다시. 영업이익은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방사는 한 번 팔면 확 벌었다가 이게 아니라 팔면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돈이 들어와. 얘가 근데 원래 1,000원을 벌었어. 1,000원 곱하기 10배를 받았어,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열을 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지. 얘 적정 주가는 10,000원인 거야. 근데 그럼 그 10,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20을 줘버리면 20,000원이 되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으로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밸류에이션 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왜 물꼬를 텄잖아. 이제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아. 같이. 근데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잖아요. 제가 태어난 무렵에 슈퍼 냉전기. 어머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뭐 빨갱이 막 이랬어 다 그냥. 그러니까 공산 진영, 민주 진영 뭐 나눠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고 뭐 84년 올림픽은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 이쪽은 자유진영에 참석을 안 했고 이쪽은 공산주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거 근현대사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걸 제가 봤어 저는 그냥. 산 증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88년 올림픽 때 다 와서 화합을 했습니다. 88 올림픽 그게 88 네, 올림픽. 그리고 89년도부터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이제 소련이 와야 되고 지금 러시아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쪼개진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대는 뭐였냐면 냉전이 해체되는 시기. 이제 화합으로 좀 가는. 자,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일당 독재. 미국의 전성기가 됐어. 미국 오로지 온리 미국.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러시아가 다시 부각을 하고 올라오면서 다시 또 지금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진짜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신냉전 시대. 그러면 신냉전 시대는 뭐냐? 블록화되죠. 끼리끼리. 지금 보면 경제도 그러잖아요. 경제가 곧 안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꾸 반도체도 여기는 팔지 마라, 뭐 여기는 주지 마라. 이 기술은 뭐 하웨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중국에. 그 5G 가지고 난리였죠. 그게 아주. 통신 장비 가지고. 그 정도로 결국엔 신냉전 시대가 계속 당분간은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러면은 각국은 어떻게 해야 돼? 국방비 예산 늘리고. 국방비 예산이 자꾸 늘어나죠. 그렇죠. 대비를 그래도 불안함은 당연히 대비를 해야 그럼 되니까. 폴란드가 이렇게 샀는데 그 옆에 나라들은
살 수밖에 없죠. 더 사야지. 또 사야지 걔네들. 그러니까 중부 동부 유럽에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은 나토 동맹국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나토가 거의 뭐 사실은 90년대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단 말이에요. 나토 또 얘기하면 또 길어. 이게. 그렇지. 2차 대전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어머님 태어나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결국에는 냉전의 시대가 새로운 형태의 냉전, 블록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좀 되게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요즘 세대분들이나 MZ 세대분들 보면 뭐 전쟁, 에이 뭐 일어나겠어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쟁은 항상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세계 1차 대전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인류가 가장 잔인하게 많이 죽었다. 네. 그 1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은 거의 다 뭐 폭탄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일본 애들은 원자폭탄까지 맞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2방 맞고. 일본 진짜 한 방에. 되게 웃기죠? 미국한테 쳐맞았는데 미국한테 지금 이러고 아리가또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마음에 딱 하려면 세게 때려야 돼. 한번 그쵸. 어줍지 않게 때리면은 그렇지. 싸움할 때 싸움 커집니다. 절대 못 깨질 정도로 만만하지 않게. 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싸움이 학창 시절에 이게 약간 서로 경쟁 구도 있을 때 선빵 제일 세게 때린 애가 바로 짱 먹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방사는 분명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가 반영돼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잘 보셔야 된다. 잘 담아 놓으셔야 된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뭐 여기 탑픽을 지금 작가님이 저한테 탑픽을 고르라 그러는데 어려워. 많이 순화시켜 주셨어. 어려워.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왜냐면 회사마다 다 이게 개성이 있어요. 일단 회사부터 먼저 쭉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1 전차. 이 전차가 어마어마해. 탱크죠, 탱크. 네. 이 탱크는 좀 옛날 말이고 요즘 전차. 죄송합니다. 물탱크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탱크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면 왼쪽 궤도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궤도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백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종수가 핸들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을. 그래요? 이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고 전차 자체가. 국방부에서 나오셨어요? 이거 또 장교 출신이시니까 이것도 아시네. 왜냐면 전 탱크는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제가 제일 별로 안 친하고 싶었던 동기가 같은 부대 전차대대로 가가지고 또 저희 부대를 지원 나왔어. 그래갖고 자꾸 날 약 올려. 난 걸어 다니는데. 난 탱크 탄당. 그러면서 걔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 그때 진짜 후진 미국 탱크였는데 걔는.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K1은 이제 우리 지금 K1 전차 같은 경우는 4단급엔 배치가 안 됐고 군단급에 배치가 돼 있었거든. 이게 K1이에요? 이게?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시속 한 60km까지 날아가고. 와. 저렇게 달리면서 쏘는데 명중률 거의 99%. 그래요? 달리면서 쏴요? 전차 부대 훈련하는 거 보면 표적을 못 맞추면 그거는 그 부대가 거의 단체 기합을 받아야 되는. 표적을 못 맞추면 맞아요. 실제로.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포사격은 탁탁 해가지고. 제 친구도 약간 좀 어리버리했는데 다 맞추더라고. 그거는 그래도. 물론 지가 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전차장들은 보면 위에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죠. 전쟁 나면 제일 빨리 뒤지겠죠, 이제 걔는. 들어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로템은 전차를 갖고 있는데 또 얘네가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철, 기차, 지하철, 그 다음에 지금 트램이라고 하죠.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트램이 있었어. 트램이 뭐예요? 서울에 있었죠. 옛날에 경성 일대. 우리나라 60년대 초반까지 전차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차. 샌프란시스코에서 종로 지금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내려가는 그 전차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기회. 가끔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전차를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를 갖다 썼었어요 옛날에. 그 지하철 말고 그 길에 다니는 고종 황제 때부터 해서 그 종로 60년대까지 전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대문, 뭐 청량리 이런 데서 다 전차 다녔던데요. 마포까지. 차장님은 과거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기하다 근데. 이 로템이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얘를 단순히 방산주로만 볼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것도 수소도 해요, 얘네가. 그래요? 현대그룹에서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지금 이게 확장되면 사실은 현대 로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럼 비교적으로 방산주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주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분야들 다방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투자하기에. 근데 또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방산만 가지고는 이제 전차밖에 없으니까 좀 애매하다. 방산만. 물론 이제 그 외에 장갑차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보병들은 요즘에 보면 이제 보병들도 장갑차 타고 다니죠. 그래요? 기계화 보병. 기계화 보병. 그거 모르시는구나 기계화 보병. 네. 제 친구가 기계화 보병 가가지고 저한테 겁나 자랑을 했죠. 저는 포병인데도 무조건 걸어 다녔거든요. 견인포여가지고 그 차에는 포만 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렇게 우리나라 아직.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국우주. 여기는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그 훈련기, 고등훈련기, TA-50, 뭐 FA-50, 경공격기, F가 들어가면 T가 들어가는 건 트레이닝, F는 파이터, 공격기. 와 이런 거 재밌다. 그럼 T는 그냥 연습. A가 들어가면 어택. 그러니까 이게 다 T는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FA 뭐 또 하나 만든 거 있죠.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저는 괜찮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비행기를 팔아먹기 되게 어려워. 그거는 팔기가 조금 그렇죠. 비싸. 왜 그런 군용품들이 비싸냐? 군 관련된 것들이 용품이나 이런 장비들이 비싼 이유는 이게 물건이 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들어서 물량을 엄청 만들어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많이는 아니고 탱크를 무한정 만들 수가 없잖아. 하긴 그렇긴 하죠. 비행기도 무한정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사오는 그런 최신 전투기 이런 거는 한 대에 뭐 거의 조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몇 천억씩 해. 요거 뭔지 아십니까, 차장님? 과연 맞히실 수 있을지. 국방부에서 나오셨어요. 과연 FA-50. FA-50.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사천에 있잖아요. 저희 고향이라서. 경남 사천? 네. 이제 이쪽으로 제 친구들이 많이 하청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몰라. 이렇게 얘기 못해. 이제 그리고 LIG 넥스원 미사일이야. 여기는 근데 재밌는 게 수주가 나와도 다 깜깜이에요.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탐방을 가도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다 비밀이야. 아무래도. 그렇죠. 보안 국방 관련된 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발표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디펜스. K9 자주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 회사도 또 이제 뭐 우주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근데 보면 하나그룹에서 국방 관련된 것들을 옛날에 삼성이 하던 거 다 인수한 건데 삼성 테크윈이 하던 거를 이제 한화가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키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앞으로는 방산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도 대장을 원래 여기다가 이제 안 올리는 거지. PPT에다가는 대장을 안 올리는 거지. 이제 학급 때만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PPT에는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만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우주랑 방산 딱 두 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질문이 또 있어. 폴란드 25조 규모 수출했다는 데 의미. 아까 얘기했죠, 의미가. 굉장히. 그러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그렇죠. 당분간은 블록화의 시대가 갈 거다. 중국이랑 미국이 자꾸 적을 만들죠, 지금. 중국도 집적거리고 러시아도 집적거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걔네들은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폴란드에 이렇게 대규모 수출을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적 배경도 어느 정도 신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각 국마다 블록화해서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이 폴란드가 우리 거를 산 것처럼 이제 이 주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 지금 엄청 지금 그 팔기 위해서 지금 스웨덴이가 노르웨이 쪽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쪽. 우리나라 지금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쪽도 지금 얘기가 있고 네, 호주. 이미 우리한테 얘기가 들렸다는 거는 네. 엄청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정도면은 이게 후보군들에서 툭툭툭툭 다 잘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1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싸서 그런 건가요? 기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 가격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가격도 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어줘. 그 메리트가 있구나. 말이 빨리. 빨리 만들어줘. 그러니까 가격이나 뭐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사기는 너무 힘들고 팔지도 않고 잘. 미국도 오히려 우리나라 걸 지금 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력이네. 그 보병들이 아까 얘기한 기계화 보병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장갑차 이런 거는 우리나라 게 더 좋은 거야. 자기네들은 그걸 만들려면 이 단가가 안 나와. 그냥 스트레스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안 만들고 그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싸는 거지.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 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한테 비싼 거 팔아먹어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도 하지만 지금 8위에 8위 수출. 그러면 글로벌로 몇 프로 차지하냐면 3%? 소리도 수출로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근데 여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미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전체 나라들이 무기 수출하면 네. 미국이 전 세계 39%. 미국이 수출하는 비율이? 그게 러시아, 중국은 빼는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미국 우방들한테 팔겠지만 우방 사우디가 최근에 많이 샀고. 아. 최근에 사우디한테 무기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빈살만? 뭐 누구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안 판다 그랬다가 다시 얼마 전에 가가지고 개쪽당했잖아, 그죠? 바이트 가가지고 다섯 교주 뭐 이게 근데 있었다. 미국이 한 39%, 러시아가 한 19%, 중국도 그러면 엄청 많이 팔 것 같지? 중국 거? 5%. 와. 중국이 전체 무기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5%. 아 그래요? 중국은 주로 어디 팔아먹냐? 파키스탄에 팔아먹어. 더 지우공 국가.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인도랑 얼마 전에 국정에서 맞짱 떴죠, 거기 그 산에서. 군인들끼리 총질한 게 아니라 몽둥이질을 했어. 진짜로? 국진이 술을 안 보시는구나. 그거 다들.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국경이 애매해. 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세계 지도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애매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게 국경이 아직 애매한 거야. 근데 맞짱을 떴어요? 그 총질이 아니라?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쪽 때문에 인도랑 계속 지금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무기를 막 팔아주는 거지. 파는 거지. 중국이. 근데 이제 중국 건 거의 뭐 10개 중에 5개 불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또 생각보다.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 가장 후진 걸 사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자체가 사올 때도. 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비싼 거 안 쓸 거 아니야. 메이드 인 차이나도 좋은 가격을 제대로 주면 괜찮은 좋습니다. 것도 있다. 그리고 무기 산업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요? 국방력 수준을 보면 2위 아니야? 1위가 어디야? 미국. 2위 러시아. 3위가 중국. 3위 중국. 맞아. 4위 인도. 5위가 어디? 브라질. 아니면 5위. 5위? 브라질 아니면 영국으로 알고 있어. 5위 일본입니다. 5위 일본이에요? 6위가 한국이다. 5위가 일본이에요? 5위 일본. 이야. 그 자위대가 그렇게 높아요? 군대도 아닌 새끼들이 그러니까. 5위죠. 해상 때문에 그런 거야. 이지스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뭐 번외로 얘기하는 거지만 F-15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 말고 조립하는 나라가 만드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F-15기를 F-15만 200대 있어. 일본이 갖고 있는 게요? 그 미국 최신의 전투기 그게 최근에 이제 스텔스 기능까지는 5세대 전투기도 뭐 한 20몇 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더 사올 걸로. 일본 애들이 국방비에 돈을 엄청 투자를 했죠. 네. 우리나라가 6입니다. 자랑스럽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저기 영국은 8위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지. 중국도 5%밖에 안 되는데 국제 무기 시장에서 뭐 이스라엘 2%, 뭐 스페인 2%, 뭐 이탈리아 3% 그래요. 고만고만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1%만 더 늘려도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왜? 꼴랑 4개 기업이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국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5%인데 우리가 3%에서 4%만 돼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 이 4개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뭐 따라잡거나 이거는 단기간엔 당연히 쉽진 않을 거고 그렇죠? 아니 뭐 중국은 수출보다는 뭐 자기 거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뭐 러시아도 보면 지금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겁내 전쟁하고 또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4기업 자체는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뭐 수출 관련된 소식도 또 반영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저평가보다는 현재는 좀 고평가돼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고평가가 아니라 이제 가치를 반영해 준 거지.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 1 한번 봐주세요. 그래프 1 여기 화면 한국 방위산업 해외 수주액 추이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다 고만고만하잖아. 이게. 네. 21년부터 빵 떴죠. 네네. 근데 22년도에 올해 폴란드 대박 터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만약에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꾸준히 올라갈 수만 있다라고 네. 하면 주가는 당연히 해야지. 아 지금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그리고 계속 이게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나라가 팔기 시작을 하면 어떤 나라 무기가 재밌는 게 그 나라 걸 갖다 쓰면 그걸 계속 써야 돼.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소총 K2, K2, 네. K1, K2 그죠? K1, K2. 특전사용이 K1, K2는 개머리판 접히는 거야. 반죽 피는 거. 네. M10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가 이제 M16. M16. 우리 아버님이 이제 월남전 갔다 오셨으니까 월남전 때 처음으로 M16을 쓴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그럼 이제 M16이 5.56mm야. K2가 5.56mm. 똑같이 맞아요. 왜 그거를 구경을 똑같이 했을까? 우리가 총알 M16 총알을 만들었던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괜히 또 구경을 바꾸면 호환이 안 되잖아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애매해지는구나.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당연히 혹여나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도 총을 쏴야 되면은 지금 M16도 재고들이 있으니까 이걸 또 이 같은 총알로 왔다 갔다 쓸 수 있게 저희가 막 AK 이런 거 쓰면은 바뀌잖아요. 총알을 못 쓰니까. 총알이 다르니까. 총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합격포도 그래요. 왜 81mm여야 되냐? 북한은 82mm를 써. 이게 달라 이게 구경. 서로 이게 못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한 번 그 갖다 썼으면은 계속 그걸 써야 돼. 계속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뭐 미국 무기를 계속 갖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그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예로 들어주신 게 이제 그 총알 크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무기를 써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건 우리나라 K2 전차를 보면 그러니까 K1 전차가 그죠? 뭐 전차를 보면 K2 전차죠. K2 전차의 역사를 보면 이게 사실은 기술은 러시아 거야. 미국 애들이 전차를 만드는 기술을 안 알려줬어요. 전차를 주긴 하는데 우리가 분해해서 어떻게 해봤겠지. 해봤는데
이게 아까 냉전이 해체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련한테, 구소련한테 꺼준 돈이 있었어.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오. 80년대 후반에 올림픽 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야. 그래서 이제 소련한테 이제 차관을 제공했던 거지. 근데 그때 그 돈을 못 받았어. 그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어. 네.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몇 번 선언했거든요, 이게 소련 예전에. 근데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조건이 뭐였냐? 우리가 돈으로 못 주고 무기랑 기술 방법. 석탄 뭐 목재 이런 걸로 줄게. 자원으로 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돈 대신에 받아온 게 러시아 전차였어. 그래서 러시아 전차로만 구성된 부대를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예전에요? 우와, 이거 재밌다. 그 전차를 그 받은 전차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든 게 K2 전차. 방탄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해줄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연구를 한 거고 걔네가 알려주진 않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지금 지금 그 발사했던 누리호? 누리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사실 그 연구원들 얘기를 들으면 러시아 가서 실험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 좀 배우고 견눈질로 배우고 러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일단 발사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러시아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된 거죠. 직접 알려주진 않아도 이렇게 본 거지. 심지어 걔네들이 쓰다 남은 메모지 버린 것도 막 주워가지고 막 보고. 되게 불쌍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불쌍해. 반도체도 불쌍했고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불쌍했고 그죠? 근데 그렇게라도 따오는 게 대단하다. 그치. 진짜. 일본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미쓰비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자동차 베껴오고 대단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이 방산주가 이제 방산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항상 이제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가 돼서 만약에 수출주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 또. 그렇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구조정을 해야 돼. 예전에는 중국의 매출이 30%였는데 중국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이걸 어딘가에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데를 구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30%를 중국에 팔았는데 그거를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삼성전자는 안 좋아지죠. 쫓대는 거지. 그쵸. 정답. 짰다는 거지. 막말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 매출의 30%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딴 데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딴 데 언젠가는 팔겠지. 근데 그 기간이 걸리겠죠.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대부분 50%가 미국이었어. 그러면 그거를 다변화해야 된다 하면서 한 게 10몇 년 걸렸어. 그 기간이요? 10년이 넘게 걸렸어. 저렇게 분산시키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 한 20%, 중국 한 30%, 동남아도 한 10몇 프로, 유럽도 몇 프로 이렇게 되게 다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어. 생각보다 그래도 기업인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재구성돼야 되는 시기가 오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도망쳐야 될 주식을 끊을 거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산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산업으로 봐야 된다. 산업으로 단순히 그냥 이슈로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온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어. 네. 정리가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 참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기술을 받아다가 우리가 미국에 판다. 폴란드에 팔았잖아. 네. 폴란드는 뭐 때문에 샀어? 러시아 때문에 샀어. 이렇게 돌아가네요, 진짜. 근데 항상 전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도 미군이 엄청난 물량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베트공들이 미군 무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원래. 신기합니다, 진짜. 결국엔 돌아 다 자기한테 오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진짜 짧게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조정 관련해서는 좀 단기간에 이 조정 구간이 좀 주가는 사실은 뭐 어렵죠? 신도 못 맞추고. 못 맞춰 어려워. 오케이. 내가 좀 나올 거야. 그런데 갑자기 쭉 더 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어려워.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수소랑 신재생 얘기했듯이 갈 것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때가 되면 간다. 그 더 이상 이 방산주가 과거처럼 좀 말 그대로 재미없고 뭐 좀 있으면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 뭐 북부 유럽 쪽에서 좀 수주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호주 쪽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폴란드 옆에 이제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이런데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하나의 국가였는데 체코나 슬로바키아 쪽에서도 지금 러브콜이 오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를 타면 사실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주가라는 건 항상 뭐야? 꿈을 먹고 살잖아. 꿈을 먹고 살죠. 이거 또 했네? 또 했네. 그럼 앞으로 또 할 것 같아. 주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오기 전에 그런 트리거가 나와버리면 한 번 리레이팅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지지분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빠져. 안 빠지네. 그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아직도 투영되어 있다. 근데 진짜 나왔어. 그럼 그 다음 것도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더 달릴 수도 있는 거야. 예전에 화장품주가 사실은 전 세계 2015년도에 우리나라 화장품주 올라갈 때 중국 애들 막 와가지고 떼놈들 와가지고 엄청 사갔어 그때. 명동 가고 막. 그때 면세점 가보면 난리야 난리. 그때 한참 명동을 자주 갔는데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아. 맞아요. 작은 중국이었어 그때. 근데 그때 화장품주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주. PER 40배, 50배 이랬어.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이. LG 생활건강. 뭐 그때 뭐 잡주 아니 작은 종목. 작은 종목. 산성 LNS 뭐 이런 애들 막 리더스 코스메틱. 엄청나게 갔죠. 10배 뭐 올라가는 게 갔죠.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으로 올린 거. 물론 실적도 좋아지지만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라는 기대감 때문에 쫙 당겨서 그때 고점일 때 어떤 애널이 얘기했는데 참 그 애널이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들, 화장품 회사들이랑 에스티로더 뭐 이런 거 있죠. 에스티로더 뭐 글로벌 화장품 기업. 그다음에 일본에서 유명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가 시세이도 이런 애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건 고평가다. 고평가다. 그 당시에 한창 붐인데. 그만 좀 살짝 꺾일 때. 애널들도 보면 약간 분위기 타거든. 요즘에 계속 하향 리포트 쓰다가 요즘에 갑자기 조금 상향이 나오기 시작했어. 좀 장이 괜찮거든. 이들도 여기다가 어쩌고저쩌고 계산하지만 결국엔 분위기죠. 결국엔 분위기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개장이 5초, 3초, 2초 했습니다. 1초 개장됐어요? 개장됐네요. 자, 일단 개장이 됐고 오늘 우리 차장님이랑 방산 관련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몇 번 방산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폴란드 소식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건데 당연히 이 영향과 함께 주변국에 영향이 당연히 끼치고 그러면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반짝 떴다가 진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무기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된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그것까지 얘기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요즘 이 신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수출이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 방산 쪽은 뭐 좀 볼만하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다. 우리가 무기 산업 관련해서 수출이 4위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중국이 5%인데 우리가 3%나 갖고 있다는 것도. 4위는 아니고 8위. 8위. 그만 그래프 보셨으면. 그러니까 막 8위. 아니 중국이 5%인데 우리가 3%다. 별 차이 안 난다. 잘 안 난다. 여기서 근데 1%만 올라가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다. 엄청난 의미. 야, 재밌습니다, 요거. 근데 우리나라 그 무기 자체가 그냥 마냥 뭐 싸고 이래서가 아니라 가치가 그리고 기술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뭐 빠른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훈련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써본 거다. 테스트를. K2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테스트를 했고 많이 네. 써본 거고 우리나라 지형이 어디 갔잖아. 우리나라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리고 날씨는 어때? 날씨도 그지 같죠? 날씨도 거지 같아. 덥고 춥고 그 한 겨울에도 버텨내니까.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해병대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려고 했었던 때가 미군들이 이제 일부 부대 전투부대가 철수하려고 했을 때 미 해병대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 미국 청문회에서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정치인들이 탁상 공론을 한 거지.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냐 부대가.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훈련지가 어디 있다고 철수를 하냐. 우리나라가 제일 춥지? 제일 덥지? 맞아. 땅 이 비도 많이 오지? 지형 험하지. 눈도 많이 오지? 지형도 험하지? 그다음에 육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동네라는 거야. 마음 아파. 병사들은 뭐, 마음 찢어집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땅을 좀 잘못 잡았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기 추운 나라부터 더운 나라까지 우리나라는 무기를 다 수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차들 현대차 무시하지만 현대차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추운 추위와 가장 더운 더위를 견디는 차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팔아도 팔린다는 거지. 우리나라 타이어가 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겠어요? 좋아하겠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잘 팔리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아는 분이 미국에 잠깐 워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제일 인정받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제일 열심히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알래스카에서도 잘 살고 저기 그 아프리카 제일 더운 데서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적응돼 있거든. 맞아. 홍콩에서 뭐 영하 1도면 사람들 막 죽고 그러잖아. 우리는 뭐 아주 좋은 기온이죠. 그 정도. 우리나라는 보면 집안에 다 있잖아요. 난방, 냉방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잖아. 맞아요. 그게 없는 국가들이 많죠. 살기는 좀 안 좋아. 근데 무기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 있지. 괜찮네요. 진짜 그래서 이 방산주도 그 여러분들도 한번 예전이랑 이제 정말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한 분야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산업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방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4개 정도. 이것만 있기 때문에 더 공부하시기도 조금 더 수월하죠.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안 보는 게 나을 거. 오히려 그게 낫죠. 차라리. 페코 이런 뭐 빅텍스 빼고 차라리 안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얘기해주신 요 정도가 4개만 보자. 가장 그나마 방산 관련해서는 뭐 이제 더욱더. 소소하게 퍼스텍 이런 종목도 있는데 드론 관련돼서 있긴 한데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에서는. 우리 차장님 너무 좋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약간 츤데레 느낌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너무 설레거든. 나 저희 얘기 연정 형수님 말씀대로 네. 건희 형을 자주 봤지만은 이 돈돈에서 제일 빛나는 건 맞는 것 같아. 다른 데서는 차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10분밖에 시간 안 주잖아. 이 형은 1시간을 떠들고 싶은데. 말 좀 하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끊잖아. 15분 사이에 뭐 3개를 주제가 3개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볼 때 돈돈에서도 피디님이 안 끊어. 이 형은 안 끊어. 맞아. 그냥 이렇게 핥다가 끝나는 거지. 딴 데는 제목만 얘기하다 끝나. 제목만. 낼름하다가 끝나는. 이 회사가 뭐냐고 알려달라는데 시간은 2분.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기업의 그 역사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DN 뭐 오토모티브 얘기하고 왔는데 그것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나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동아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쪽도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결론만 원하죠, 사실. 아, 그것도 하나의 저는 뭐 예로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루해. 빨리 답을 얘기해봐. 그래서 뭐 사? 올라?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사 마라. 이렇게 접근을 하면 투자는 재미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했던 종목도 얘기하고 빠지면 또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그 모닝 라이브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자 요거 괜찮습니다. 뭐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 언제쯤 빠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이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투자하기에도 더 접근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재생이나 수소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처음 당선될 때부터 얘기했던 게 2년 만에 된 거라고. 2년 보시면 만에.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될 건데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계속 질질 빠졌던 거지. 근데 모든 주식을 한번 크게 지난 걸 쭉 보시면 네. 한번 훅 갔다가 조정을 깊게 받아야 또 2차 상승이 큽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항상 그때 우리가 1차 상승에 못 먹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봐야 돼, 애를. 꾸준히.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만 좀 오늘 분위기 좀 어떤지만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관심이 있고. 오늘 보니까 SL이 5% 이상 오르는데 어제 바이든 아까 서명한 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는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낙폭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대신에 관련 이제 북미 이제 관련 이제 하청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2차 밴드 회사들이 조금 흐름이 좋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또 같습니다. 리포트 나왔고. 뭐. 예, 어제 SL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이 어제부터 좀 강하게 올라오네요. SK 이노베이션. 어제도 5% 오르다가 뭐 막판 좀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3% 이상 오르는 모습, 대형주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바로 딱 맵 띄워주시네. 네. 갑자기 우리 돈들 기술력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SK 이노베이션은 그 중국이랑 뭐 또 진행하고 있는 SK 온이도 진행한다는 게 있어서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많죠. 사장님 너무 좋다. 하유 코발트.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개장이 된 상황이고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살짝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차장님과 함께 너무 재밌었어요. 방산주 A부터 Z까지 좀 저도 저희 오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방산 이야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저도 그 어느 정도 겉핥기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보면서 되게 재밌고 이해가 쏙쏙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해주셔도 좋고 주변에 소문 내주시면은 이거는 진짜 공부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내일도 우리가 아침 8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장님도 그 마무리는 오늘 방산주 했으니까 네. 차장님 그 경례 9호 혹시 부대 보였습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과거의 그 기억. 어디 가서 아르티시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원래. 그래요? 오늘 첫 공개, 최초 공개. 그러니까 항상 그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안 쓰고. 저는 실제로 어제 예비군을 못 가가지고 고발당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비군 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다. 전성기입니까? 어쨌든 오늘은 방산주 나눴다는 소식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이오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뭐 알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희 차장님과 또 과장님과 저 한 번에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